그 소녀는 오직 너제트라는 말만을 포옹한답니다. 말도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소년의 볼에다 비벼대고 어둠 속에서 1시간 동안이라도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. 마치 사랑하고 있는 한 쌍의 연인들이 애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. 이러한 터무니없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내가 마냥 생각해보는 건 말에 대해서입니다. 그 소년이 아니라 말이죠. 말이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일까? 그 큰 말대가리가 재갈이 물린 입으로 소년에게 키스하는 걸 나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. 공복을 채우는 일이나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는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욕망을 저 재갈 물린 입으로 투닥거리고 있으니 말입니다. 도대체 그게 어떤 욕망일까? 이제 와서는 더 이상 말 그대로 있다는 게 싫은 건지, 타고난 그 숙명의 굴레에 영원히 고삐가 묶여있는 게 싫다는 것일까?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느 한순간에 말이 일상생활에서 늘 하는 걷고 달리는 데서 생기는 온갖 고통을 한데 모아서 슬픔으로 변질시킬 수라도 있다는 것일까? 도대체 말에게 슬픔이란 게 무슨 소용이 될까? 보시다시피 저는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. 시골 병원의 피로에 지친 정신과 의사에게 이와 같은 의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무용지물이긴 고사하고 실은 파멸입니다. 말하자면 저는 절망에 휘말려 있답니다. 그놈의 말대가리를 제가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게 바로 제 기분이죠. 고대 언어와 낡아빠진 가설의 굴레에 깡그리 구속돼서 뭔가 있음직한 새로운 길로 뛰어들려고 해도 그 길이 통 보이질 않습니다. 교육도 받았고 보통 수준은 되는 제 머리지만 각도가 빗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뭔가 앞을 가로막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. 제 자신의 힘, 마력이라고 해도 좋죠. 이게 너무 적은 겁니다. 오직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건 결국 말의 머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런데도 어린이의 두뇌를 다루고 있으니 이건 적어도 제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도 가장 미묘한 일이지요. 어떻게 보면은 이건 소년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. 그러한 의문은 수년간 이 황량한 장소에서 끊임없이 쌓이고 쌓여왔던 겁니다. 단지 극단적인 이 사건이 이러한 의문을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극단적이죠. 좌우간 이유 어떻든 간에 그러한 것은, 이러한 의문은 그저 막연하게 번민하는 그런 게 아니라 도저히 참을 수 없는, 죄송합니다. 횡설수설해서. 자, 이제 제대로 시작해 볼까요? 순서대로 말입니다. 그 사건은 지난달 어느 월요일 헤스터의 방문에서 시작됩니다.